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판입니다. 허니문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고 야당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 검증은 통과했다는 청와대 측의 강공에 정국은 꼬일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안경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결혼 신고를 한 사실이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성관념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침묵 이유 한번 짚어봅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이 혼수 상태로 귀국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6명이나 붙잡혀 있는데 대책은 있는지 알아봅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바뀌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측은 정권 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데 왜 수정했는지 취재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검증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을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18일쯤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를 신정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국민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권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7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18일에는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제동이 걸리고 협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회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다른 인사 검증 등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야 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야당으로서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의회주의와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가지고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협치 구도를 무시하면서 국민의당 지도부는 내일 광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정당도 문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지 독선과 독단 앞에 무력감을 느낄 뿐입니다. 야3당은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후속 인사청문회 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도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추경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오늘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후보자 검증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민원 관련 질의를 쏟아내 이게 민원 청문회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주택 및 야당 의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따져 묻습니다. 한 단락도 완전 통으로 이렇게 베낀 것 같다. 인용 부호도 출처 표시도 일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표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표절했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특혜 취업,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가 적극 해명합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회사에 저희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농사도 짓고 책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연말정산 중복 공제 의혹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LTV, DTI 등 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밝히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검증과는 거리가 먼 지역구 민원 관련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같은 세종시인데 어떤 것은 세종시청을 찾아가야 되고 이런 혼선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 법안을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호남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9,400원을 내고 다녀요.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 아시죠? 네. 지금 보고는 좀 받으셨습니까? 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김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을 할 때 측근인 이성대 교수를 교육청 핵심 자리에 특채했다는 의혹은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연봉이 2년 새 수직 상승했습니다. 들어갈 때 4,300만 원이던 게 6,700만 원까지 뛰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성대 교수는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첫 임기 때 교육청 정책기획 담당 사무관으로 채용됐습니다. 연봉은 4,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듬해 김 교육감이 연임하자 이 교수도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다시 채용됐습니다. 직급이 한 단계 높아지고 연봉은 1,4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연봉이 또다시 1,000만 원 올라 6,7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경력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올라 급여 자체가 낮은 거였고 제 책정을 제가 요구했어요. 넉 달 만에 1,000만 원 인상은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겨우 4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실적이 좋다면서 연봉을 일시에 1,000만 원이나 인상시켜준 것은 새 직군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근의 장학사 채용 특혜 의혹도 나왔습니다. 2010년 김모 교감은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 공개 전형에 원서를 냈지만 사립학교 교감이란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행 요강에는 이런 지원 제한이 없었고 김 교감은 행정, 민사 소송을 내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 교수는 구두로 그냥 이제 장학사를 집어넣어주고 너는 정식적으로 시험 보고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안 받아주고 그랬던 것이죠. 당시 장학사로 채용된 인사는 김 후보자 측근이었습니다. TV조선 한은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대북관이 논란이 됐는데 도 후보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원인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정 후보자는 TV조선과 만나 다 해명될 일이고 자진 사퇴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통일부 조사 결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7차례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후보자는 2004년 연지한 방북기에서 서울은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라서 어제 청문회에서 대북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북기엔 남쪽 신문, 남쪽 시인 등 한국을 남쪽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기렸다는 조국 통일 3대 헌정 기념탑 방문 의혹도 나왔습니다. 당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낸 자료엔 일부 인사가 정부에서 불허한 3대 헌정 기념탑에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도 후보자도 포함됐다는 의혹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방문했다고 도종환 후보자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도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 대표 시절 천안함 폭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제가 다 얘기하면 다 해명돼요. 다음에 청문회 때.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사퇴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정 후보자 역시 최소 2차례 이상 방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 번째 결혼을 무효 판결받은 사실을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들여다봤더니 안 후보자가 상대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1975년 5살 연하의 김모 씨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 가정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이 낸 혼인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TV조선이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봤더니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김 씨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이나 혼인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혼인 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방 동의도 없이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도장까지 위조해 서류를 만든 뒤 면장을 찾아가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관련 해명을 요구하자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또 여성관 논란이 불거졌죠. 또 다른 저서와 칼럼 등에서도 여성 비하적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여성의 몸을 음식에 빗대고 제자의 신체를 품평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성숙한 서양 여자의 벗은 몸에선 짐승 냄새가 난다. 황동색으로 구운 허벅지는 영락없이 칼질을 기다리는 꼬치용 돈육을 연상시킨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에 낸 수필 맥주와 사색의 일부입니다. 안 후보자는 유럽의 한 누드 해변에 가서 여성 신체를 구경한 경험담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소녀와 처녀의 중간쯤 나이인 맥주집 점원을 보고는 매끈하면서도 단단한 종아리가 여지없이 선글라스를 뚫었다고 감탄합니다. 뜻밖의 만났다는 한 동양 여성에 대해서는 작지만 당당한 가슴을 보고 숨이 막힐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자신이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여학생으로부터 도시의 비누 냄새가 짙게 풍겼다고 회상했습니다. 2000년 일간지 기고문에선 미국인은 누구나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의 옷을 벗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지만 법무장관에게 필요한 자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성차별 발언이 있을 때마다 성명과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어찌 된 일인지 조용합니다. 판포커스입니다. 안경환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야당 여성 의원들이 뿔났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에서 드러난 여성관이 문제입니다. 법 질서를 확립하고 여성을 포함한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 차별,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손톱만큼의 비판 의식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더 개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논의를 해서 입장을 내는 거를 고민한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여야는 현 정부 2명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을 배출한 대표적인 여성단체. 이곳에 대표를 지냈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여성학자로서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성의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청문회 때 물어보면 대답할게요. 또 다른 여성단체입니다. 이곳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하고 쫓기듯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유가 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따져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여성단체들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추상같이 꾸짖어왔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선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인사에 대한 비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2년 전 여군 성폭행 사건을 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외박을 못 나가서 그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연 등은 국회 윤리위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부산 여자는 드세다는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후보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비판 수위가 덜했습니다. 낙곰수의 비키니 시위 때는 이런 방식은 반대한다며 트위터로 짤막한 논평을 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 당시에도 여성 혐오에 반대한다는 4문장짜리 논평을 냈습니다. 생긴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서 당신들의 할 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들고 일어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여성단체의 침묵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판 포커스였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인 가운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인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내일 음주운전 기준 강화 방안을 공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인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국정위 안팎에선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리거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인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기류가 바뀐 겁니다. 여권 일부에선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위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년층에 다달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금보다 5만 원 많은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는 매달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도하러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여야의 비준을 받는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충돌할 듯합니다. 오랜만에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급냉하는 전국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야당이 반대하는데 협치를 강조했잖아요, 문 대통령이. 근데 오늘 임명을 강행하겠다.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협치도 중요하지만 이 정권 초반기에 이 야당에서 지금 밀리면은 계속 국정 전반이 밀릴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한 대표 상품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예. 이 여성으로 유리천장을 깼고 또 UN 등 국제무대에서 역량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캠프와도 무관한 내부 인사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뭐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네.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그렇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훌륭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의혹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임명을 강행했다. 그런 부담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의혹들이 뭐 자녀의 그 위장 전입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재산 문제, 세금 탈루 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이 국민 정서에 좀 반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명할 경우에 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야당 공세가 아마 굉장히 강해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인선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또 협치와 소통 이 이미지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하는 명분은 그겁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외교장관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명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거 정도 한다고 해서 뭔가 여론이 역풍이 불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선을 해야지 국정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김부겸, 김영춘 현역 의원들이죠. 그 네. 두 분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남은 후보들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합니다만 안경환 법무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이분들은 또 갈 길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임명을 강행할 거냐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다 같이 가고 싶을 겁니다. 예. 하지만 야당이 지금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 예. 이달 말까지 날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 다 골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여권에서는 아마 김상곤 후보자처럼 핵심 인사는 아마 끝까지 보호하고 가겠지만 네.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안경환, 조대엽 예. 후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끌고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 헌법재판소장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예 인준 해야 표결을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 관계가 완전히 악화될 경우에는 야당이 뭔가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준이 무산되는 그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헌재 소장은 버리는 카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심하게는 나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야당이라는 또 속성상 네.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장외투쟁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아무래도 대여투쟁 강도가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추경 아마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무원 늘리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폭 삭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결국 이 대선 패배 이후에 그동안 약간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야당이 지금 이번 걸를 그 계기로 해서 내부 결속도 다지고 또 야성도 회복하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대여투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이 지금 추경도 같은 한 목소리를 내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야권의 연대 움직임 또는 협력 기류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럼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대충 예측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강행한다. 그렇다면 나름의 또 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나쁘지만 않다. 이런 판단도 좀 있는 맞습니다.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국정이 발목 잡힌 측면에서는 나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일단 지지율이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 초반에 무조건 다 붙잡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발목 잡기로 일단 몰아붙여서 오히려 여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야당도 뭐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장외투쟁한다든지 그런 상황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국정 초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무조건 야당이 다 반대한다 그러면 결국 발목 잡기 야당이다. 이 얘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당도 이 추경의 일부 부분이라든가 아니 인사에 잘못이 있는 부분 그런 명분이 있는 거를 갖고 아마 투쟁을 나설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아무래도 무작정하기보다는 그런 인선에서의 문제 이런 걸 지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는 일부 인사에 대해서 이 뭔가 사퇴시킨다든가 그런 타협점을 찾으면서 또 추경은 약간 변동만 시키는 이런 선에서 뭔가 여당하고 타협을
해나갈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무작정 뭐 장기 투쟁 또는 장애 투쟁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여하튼 야당과 같이 가기가 참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협치라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 부장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기지와 강원도 군부대를 500장 넘게 사진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정은은 자신을 표적으로 하는 이른바 참수훈련 정보를 알아내는 데 혈안이라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일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500장이 넘는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551매를 찍었는데 그 사진이 성주 골프장과 강원도 군부대 이 지역을 찍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인기는 일본과 미국, 중국제 부품을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올해 대외 공개 활동은 51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올해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2회로 지난해 25%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신의 암살을 목적으로 한 한미의 참수작전 정보를 수집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군이 정찰할 시간대에는 활동을 하더라도 새벽에 한다. 새벽에 하고 지방을 방문할 때 자기 전용 차를 안 타고 다른 차를 이용한다. 미사일 개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중거리급 고체 추진 미사일 발사를 2차례 성공하고 고체 추진 ICBM 개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중국에서 들어가는 원유의 양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최근 유류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간부를 모두 국정원 출신으로 임명했고 다음 주부터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또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통로가 끊긴 상태라 억류된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12월 20년 넘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온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를 종신형에 처했습니다. 국가전복 음모죄 부단히 와요 무기 노동경영에 처한다. 억류자들은 빠짐없이 거짓 기자회견에 내몰립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지난해 5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납치된 탈북민 고현철 씨도 2달 뒤 평양 기자회견에 등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 공개한 한국인 납북자들은 선교사 3명 등 6명,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입니다. 이들을 조속하게 석방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아직도. 이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가족들의 편지를 보내거나 유럽 북한 인권 대화 때 석방 요구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소식통은 2015년 적십자 회담 등에서 북한 인사에게 납북자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답만 들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건강했던 20대 청년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귀국하면서 미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 미 워싱턴 포스트의 14일자 사설입니다. 북한에 1년 반가량 억류돼 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지난 13일 귀국한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와 관련해 미국 내에 북한 비난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원비어가 반복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셰로드 브라운 미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열한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 포트먼 상원의원도 북한의 원비어 억류와 재판은 불필요하고 끔찍한 일로 혐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대학생의 짓궂은 장난에 대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북한 여행 통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도 초당적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 미국 내의 북한 비난 여론은 원비어의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수정했습니다. 의학적 논란은 있다면서도 사망 진단서를 수정한 건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자 수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사에서 외인사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진단서를 수정했습니다. 의학적 논란 여지를 인정하면서 담당 전문의에게 수정을 권고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백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종로의 민중 총궐기에 참가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이 돼 치료를 받다 3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 심부전에 의해서 2차적으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였고 심장이 갑자기 멎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자 사인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병원 측은 부인했습니다. 1월 이후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가 6개월 정도 가량 걸린 것이지. 사망진단서 수정은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지금이라도 사인이 바뀌어 다행이라며 책임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시위 진압을 지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미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사망진단서를 검토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도 사과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연세대 사제 폭발물 사건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의 갈등 때문에 벌인 일로 보입니다. 피해 교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연세대 사제 폭발물 사건의 피의자인 대학원생 25살 김모 씨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옵니다. 김 교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에 대한 반감 때문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말 논문을 작성하면서 의견 충돌이 빚어졌고 교수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논문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 교수와 피해자 학생 간에 이견 차이가 있어서 심하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김 씨의 동료들은 김 교수가 김 씨를 특별히 차별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가혹행위나 폭행 정황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 역시 성격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폭발물까지 만들어 설치한 동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얌전하고 인사 잘하고 이런 사람이 편에 속했어요. 김 교수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김 씨를 나무랐을 뿐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래도 괜찮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부장판사가 피의자와 골프를 치고 룸사롱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덕에 해당 판사는 올 초 변호사 개업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향응과 관련해 TV조선 기자가 물었더니 지인인데 무슨 문제냐고 답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15년
부산고등법원에 근무하던 문모 판사는 건설업자 정모 씨를 수차례 만났습니다. 4년 전부터 15차례 골프를 치고 룸살롱도 함께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조현호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부산지법에서 재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그해 8월 문 판사와 정모 씨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문 판사는 이후에도 1년 반 동안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올해 초 무사히 사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참고 사항이란 문서를 받은 건 맞지만 공식 절차를 밟을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장은 문 판사에게 경고했다지만 더 이상 하여튼 그 사람 혹시 만나거나 이런 걸 자제를 하고 조금 좀 운동이나 이런 것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문 판사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두 경고식으로 좀 받으셨다고. 아니요, 글쎄, 경고 그런 건 없고, 지금 제가 다른 좀 상담 중이라서. 문 전 판사는 사직 후 윤 전 법원장과 같은 날, 같은 로펌에 들어갔는데 이 로펌은 피의자와 같이 룸살롱에 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문 전 판사는 현재 LCT 사건을 수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런 정신병원 원장도 있습니다. 입원 환자에게 청소나 세탁일을 시키면서 시간당 최저 300원을 지급했습니다. 강제 노동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작업이라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아예 채용도 안 한 걸 보면 이유가 좀 뻔해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이 정신병원을 압수수색합니다. 경찰관입니다. 네. 병원이 환자에게 돈을 입금한 전산 자료가 나옵니다. 원장 62살 하모 씨는 지난 3년 동안 입원 환자 29명에게 빨래와 청소 등 병원 일을 시켰습니다. 이 병원 원장 하 씨는 입원 환자에게 일을 시키고 간식비 명목으로 시간당 300원에서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최고 20배나 적습니다. 하 씨가 환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억 2,800만 원에 이릅니다. 뒷빨래를 환자들한테 시켜갖고 그 돈에 끼려고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 노동이 아니라 치료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약간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있을 거지. 경찰은 병원이 직원을 뽑지 않고 환자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보아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들을 착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병원장 하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노동청에 통보해 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한밤에 사냥개 2마리가 길을 지나던 시민 3명을 덮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주택가에서 키우던 개들인데 해외에서는 사육이 제한된 사나운 견종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1m가 넘는 개 한 마리가 마취 주사를 맞고 늘어져 있습니다. 사냥개로 알려진 도고 아르헨티노 종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31살 이모 씨가 키우던 사냥개 2마리가 35살 최모 씨 부부 등 행인 3명을 공격했습니다. 골목 쪽으로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개가 달려들었나 봐요.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서로 봤더니 이미 물고 있더라고요. 최 씨는 온몸을 7, 8차례 물리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나머지 2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공격했던 개입니다. 대표적 사냥견 중 하나인 뿌레사 까나리오 품종입니다. 도고 아르헨티노와 뿌레사 까나리오 모두 사냥을 목적으로 개량된 품종으로 성격이 사나워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사육이나 반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집주인 이 씨가 외출을 나간 사이 개들이 대문 틈을 비집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유독 왜 그랬나요? 경찰은 이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행인을 덮친 맹견 가운데 한 마리는 마취 주사를 맞고 현장에서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주인과 협의해 동물구조협회로 넘겨졌습니다. TV조선 홍윤재입니다.
몸속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 승무원은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속옷에 금괴 32kg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여승무원 2명이 가방 검사를 받습니다. 조사실로 가더니 바구니에 금괴 19개를 담아 나옵니다. 모 항공사 승무원인 29살 N씨 등 베트남 여성 2명은 속옷에 1kg짜리 금괴를 숨겨 들어왔습니다. How much is the delivery cost of the gold for 1kg?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입니다. 승무원은 일반 여행객보다 세관 검색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금괴 32kg을 밀수했습니다. 그 대가로 밀수 조직에게 1,4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승무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고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운반비조로 400불을 주겠다고. 지난해 10월에도 이 항공사의 베트남 여승무원이 가방에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됐습니다. 항공사는 직원 교육을 강화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관 규정을 다 진짜로 자필로 한번 써서 교육은 다행히 이렇게 더 강화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세관은 N씨 등 여승무원 2명을 구속하고 승무원 엑스레이 검색을 일주일에 4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이 경북 김천의 수도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곰을 방사했던 지리산에서 100km도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어디에서 온 건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마취 총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가슴에 하얀 반달 무늬가 선명합니다. 곰은 어제 아침 7시쯤 환경단체 회원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막 나냐하게 뜯긴 표시를 보면은 아무래도 곰이 뜨는 부분 초코파이 봉지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포획틀을 설치해 곰을 잡았습니다. 포획된 곰은 3에서 4년형으로 추정되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곰이 야생에서 온 것이라면 지난 2000년 지리산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그동안 수도산에서 개체가 확인된 적은 없어 야생곰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 발견된 지역은 방사한 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과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이동했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김천에는 곰 사육장이 없어 사육된 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 음식을 먹은 흔적이 있어 길러진 곰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전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 여유 있어 보인다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국립공원 종보건센터는 정확한 출생지를 확인하기 위해 DNA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집 마당에 잎사귀가 넓은 나무가 자랍니다. 그럼 자라라. 아따 물질. 몽키 바나나 나무입니다. 지난 4월부터 바나나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한 바나나 형태를 갖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년 전 심은 13그루 가운데 한 그루에서 올해 처음 열매가 맺혔습니다.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오길래 어머 이거 기형한갑다고 뭐 잘못됐다고 기형하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대구에서도 지난달 바나나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캐번디시 바나나 3그루 가운데 한 그루에 처음으로 열매 6송이가 맺혔습니다. 꽃이 폈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너무 일찍 폈다는 거죠. 바나나 열매가 맺힌 지난 4월과 5월 대구와 광주는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습니다. 바나나가 열렸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걱정도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갈수록 뜨거워지잖아요. 최근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겨울 추위에 적응한 바나나 품종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온난화가 진행 중이면서 기후변화가 심한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작은 바나나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몽키 바나나라고 하는. 지난 1990년 19.5도였던 4월과 5월 전국 평균 기온은
올해 22.9도까지 올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악의 화재가 난 런던 아파트의 관리회사가 불이 나면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엉뚱한 지침을 사전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아파트 거주자 600여 명 가운데 100명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크게 늘 수도 있습니다. 윤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파랗게 갠 런던 하늘 아래 흉물스러운 건물. 곳곳이 벗겨지고 숯덩이로 변한 모습은 참사 당시 참혹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Very, very sad. We have to watch people inside being burned to death, and we can't stop it. 아파트 주민은 6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아직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중 12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18명은 중태입니다. 12 people that have died that we know of, and I do anticipate that the number of fatalities will sadly increase beyond those 12. 영국 텔레그래프는 사망자가 최대 1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아래층부터 한 층씩 빛을 비추며 수색하고 있는데 건물 구조가 복잡한 데다 가스 폭발 위험도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hampered for some time by a fractured gas main, which was really difficult and challenging for the utilities to be able to isolate. That obviously, as you can imagine, created quite significant hazard. 런던 시민들은 후진적인 예고 참사가 벌어졌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열 공사 당시 값싼 알루미늄 자재를 써 불이 번지는 속도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 데다 아파트 관리업체인 KCTM 측이 사전에 불이 나면 집안에 가만히 있는 편이 안전하다는 잘못된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영국판 안전 불감증이 사상 최악의 참사로 돌아왔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한 야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가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혐오해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평화로운 야구장 풍경이 순식간에 비명소리가 가득한 범죄 현장으로 바뀐 건 현지 시각 아침 7시 15분쯤입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자선 경기에 대비해 야구 연습에 한창일 때 60대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ll of a sudden we heard shots and it was clear pretty quickly that there was a shooter there with a high-powered rifle. 총성은 최소 50발 이상 울렸습니다. 이로 인해 야구 연습 중이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를 비롯해 보좌관과 경찰관 등 모두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서열 3위의 고위 인사인 스컬리스 원내 총무는 엉덩이에 총격을 맞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난사 사건을 끔찍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중태에 빠진 스컬리스 의원을 병문안했습니다. That we are strongest when we are unified and when we work together for the common good. 66살의 총격범 호치킨스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에 실려간 후 숨졌습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의원의 지지자로 알려진 범인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맹비난해왔으며 그의 페이스북에는 트럼프는 반역자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국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졌습니다. 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to 1 to 1/4%. 지난 2005년 6월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은 정책 당국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유출 방지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사흘 전 경제 상황 여부에 따라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리 조정은 1,360조 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와 회복 기미인 소비 심리가 부담입니다.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요. 그만큼 소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게 되고 이는 이제 우리 가게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새 정부 경제팀이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첫 숙제를 받았습니다. 경제팀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가계부채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년여 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한 상황인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장용욱 기자가 각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명호 씨. 부부가 함께 일하며 근로자 1명만 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문을 닫고 이 주변을 보더라도 평균 3개월, 6개월을 못 버티고 다 2배 이상을 줘야 돼요. 세끼 해주고.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새 정부 공약대로 3년 내 10,000원까지 올리려면 올해부터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걱정이 앞섭니다. 대책 없이 올라가는 것은 자영업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좋은 대책이 이루어진 뒤에 이게 점차적으로. 하지만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도움도 받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 돈이 더 시급이 올라간다면 저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이 좀 인상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의 복귀로 1년여 만에 재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당장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양측의 대립으로 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독일 차들이 힘을 잃고 있고 그 자리를 일본 차가 대신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BMW와 벤츠, 아우디 등 독일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8% 줄었습니다. 클린 디젤 차라는 명성이 퇴색된 영향이 가장 큽니다. 폭스바겐 아우디는 1년 가까이 판매 정지 상태입니다. 이 틈을 일본 차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독일 차로 대변되던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가 최근 점유율을 높이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ES300H는 벤츠와 BMW 모델을 제치고 5월 판매량 1위에 올랐고 혼다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1,000대 이상을 팔며 브랜드 순위를 3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에 환경에 대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급 경쟁 독일차보다 최소 3천만 원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로 디젤에 대한 장점이 사라지면서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강점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 일본 차가 과거 영광 재현을 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조정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린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면서 시작합니다. 예. 트럼프와 로드먼, 무슨 얘기죠? 네, 최근 미국의 전직 유명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을 방문했죠. 네. 그런데 때마침 이 북한이 17개월째 억류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석방되면서 이 북미 정상과 모두 친분이 있는 로드먼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즉각 로드먼의 방북은 정부와 무관하다며 역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어 조세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원비어 석방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북미 간 접촉은 비공개이기 마련인데 조세뷴 대표가 방북한 사실을 알린 게 결국 로드먼 때문이다, 이런 건가요? 예, 외교가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로드먼이 원비어 석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조세뷴 대표가 북측과 접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 공개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원비어 석방 공로가 이 로드먼에게 넘어가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원비어의 상태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서 보고받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를 잘 챙기라며 방북을 지시했고, 조세균 대표는 2명의 의료진과 함께 평양에 도착해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또 로드먼은 북한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또 선물했다면서요. 네, 5번째 북한을 방문 중인 이 데니스 로드먼은 김일국 북한 체육상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선물했습니다. 다만 저자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기진 않았는데요. 로드먼은 여행 책자와 퍼즐, 비누, 자필 서명 셔츠 등 이 또한 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구치소 이감, 최순실 씨 구치소 이감한 상태였는데 또 이감합니까? 검찰이 최순실 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성동구치소로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 변호인 측은 이 최 씨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가 이 법원과 거리가 꽤 멀리 있어서 매주 4차례씩 진행되는 국정농단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최 씨 측의 이감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 씨를 당초 수감돼 있던 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긴 것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곳에 두는 게 곤란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IOC 윤리위원장, 반기문 전 총장과 무슨 관련이죠?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윤리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IOC는 반 전 총장에게 IOC 새 윤리위원장직을 제안했다면서 오는 9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IOC는 이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유엔에서 최고 수준의 윤리, 진실성, 의무, 투명성을 구현했다고 소개했는데요. 반 전 총장은 IOC 윤리위원장으로 지명돼 매우 영광이라면서 이 책임감을 느끼며 겸허하게 이를 수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외국인을 억류해 왔습니다. 미국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풀려나기 전날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를 한 게 나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줬다. 뉘우치고 사죄한다. 그런데 석방이 되자 기자들 질문에 입을 닫습니다. 부모를 만나고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자살을 시도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그는 9달 뒤나 돼서야 인터뷰에 응합니다. 초주금이 되게 얻어맞고 송고문을 당해서 인간이 파괴됐다. 결혼도 성관계도 못할 것 같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질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머리도 깎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납포됐던 미군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한 언론이 13년 뒤에 추적을 해봤습니다. 한 해군은 결혼에 2번 실패하고는 술에 빠져 삽니다. 북한군이 내 머리에 총을 겨누는 꿈을 여태 꾼다고 했습니다. 함장은 노예처럼 맞고 살던 기억을 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병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혼수 상태로 귀향을 했습니다. 수면제를 잘못 먹었다는데 고지고대로 믿긴 참 어렵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식물인간이 되고도 1년 석 달을 더 붙잡아 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야 미국에 알립니다. 뭔가 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비어 부모와 미국민의 분노가 간단치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사악한 체제라는 걸 알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 청문회에선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 방문기가 거론됐습니다. 평양의 회색은 웃으며 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은 타락과 탐욕,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다. 본인 해명은 이렇습니다. 밤에는 거기는 뭐 불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도시였었고요. 죽음의 도시 같았습니다. 의지와 자존심에 찬 평양, 그리고 어제 말한 죽음의 도시, 그 사이에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칼럼 담백한 평양이었습니다. 경복궁 같은 고궁엔 보통 밝은 낮에 많이 가죠. 달빛이 흐르는 한적한 밤에는 또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는데요. 신한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입장로인 흥례문을 들어서는 시간. 궁궐 위로 조금씩 어스름이 내립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궁궐에 부엌인 소주방에 도착해 조선왕의 일상식인 12첩 반상, 도슥 수라상을 음미합니다. 야간에는 궁이 본래 갖고 있는 그런 고즈넉한 느낌의 어떤 궁중 문화를 좀 느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 궁중 음식까지도 드셔보실 수 있는 거는 어둠이 짙어지자 청사초롱도 궁궐도 본격적으로 자태를 뽐냅니다. 복복자, 즐거울 낙자, 강명할 영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연못 한가운데 우뚝 선 경회루. 그림 엽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조선왕조 600년의 고풍스런 빛을 뿜어냅니다. 우와. 야. 오늘만은 관람객들도 누각에 오르는 특권을 누립니다. 일단 뭐 낮에는 사람이 많이 붐벼가지고 좀 시끌시끌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먹거리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색다른 느낌. 이 아심한 시각에 경회루에 앉아 사대부의 악기 검은고를 듣고 있자니 임금이 부럽지 않습니다. 근정전, 자경전, 함화당 등 경복궁 구석구석에서 푸른밤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별빛 궁궐 야행은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TV조선 신환준입니다. 축구대표팀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새 감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은 한국인 감독이라고 범위만 밝혔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충격적인 어제 카타르전 패배로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은 극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축구협회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굳은 표정의 축구협회 기술위원들. 슈틸리케 감독과 우리 축구협회가 상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졌습니다. 2014년 9월에 부임했던 슈틸리케 감독은 이듬해 1월 아시안컵 준우승 등 임기 초반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세계 축구 트렌드에 뒤처지는 색깔 없는 전술과 선수 탓을 하는 등 이후에는 자주 실망을 안겼습니다. 감독 재임 기간은 2년 9개월, 역대 A대표팀 최장수 기록을 세웠고 통산 전적은 27승 5무 7패였습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린 8월 이란전, 9월 우즈베키스탄전은 새 감독이 지휘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을 선임했던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도 오늘 동반 사퇴했는데 새 감독은 새 기술위원장이 선임되면 지명됩니다. 기술위원회는 경험 많은 한국인 감독이라고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허정무 프로축구연맹 부총재가 유력한 가운데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창원이 33.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도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으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며 해가 뜨겁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호남 내륙에는 저녁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춘천, 또 전주, 광주가 31도를 보이겠고요. 영남 지역은 이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또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울산이 17도, 제주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요즘처럼 맑은 날에는 새벽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비롯한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이어집니다. 또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게 확실한데 오늘 국회에서는 의외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대충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모두 같은 의원 출신 후보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의원 출신들은 쉽게 청문회를 통과한 게 관례처럼 됐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들 훌륭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때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팔이 안으로 확실히 굽는 듯합니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